오늘은 사과 발효액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발효액을 만들어서 르뱅을 만드는 것까지 담았으니 영상이 조금 길어도 끝까지 봐주세요. 사과는 깨끗이 씻은 다음 잘라주었고 물은 일반 수돗물을 사용했어요. 꿀이나 설탕은 선택인데 넣으신다면 물과 섞어서 넣어주세요. 먼저 깨끗한 병에 작게 자른 사과 150g을 담아주세요. 그리고 물을 300g 넣었어요. 여기에 설탕 1티스푼이나 꿀을 넣기도 하지만 저는 안 넣었어요. 뚜껑을 닫고 잘 흔들어주세요. 아직은 투명한 물과 깨끗한 사과색 그대로예요. 실온이나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병을 흔들어주세요. 그러면 물에 담기지 않은 사과도 골고루 물에 담길 거예요. 자, 24시간이 지났어요.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어요. 사과는 조금 변색이 되었고 물은 옅은 노란빛이 돌아요. 향은 상큼한 사과 주스 같아요. 뚜껑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고 흔들어주세요. 약간 이게 맞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들겠지만 이제 겨우 24시간 지났으니 좀 더 기다려보자고요. 또 24시간이 지났어요. 어라? 쉽게 약간 거품이 올라와 있어요. 여전히 상큼한 사과 향이 나고 윗면에 거품도 제법 있어요. 또 열어서 공기 넣어주고 흔들었어요. 되고 있긴 되고 있어요. 또 24시간이 지났어요. 물색은 더 짙어졌고 공기방울들도 많아졌어요. 사과의 색은 조금 탁해졌고 향은 사과 주스 냄새예요. 뚜껑을 닫아 놓아도 가스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조금 들려요. 뚜껑을 열 때 모여있던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헉 하는 소리도 들려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18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건져볼까 해요. 물만 따라내서 병에 담았어요. 병 표면에 방물이 뽀글뽀글 예쁘네요. 뚜껑 열면 가스가 뽁 소리를 내요. 귀엽지요 히히. 이제 르뱅을 만들어 보겠어요.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대1로 밥주기와 2배 정도의 높이만 기억하세요. 발효액 10g과 백밀 10g을 섞었어요. 처음부터 많은 양으로 시작하면 계속 양이 늘어나서 버리게 되는 부분이 많아질 수 있으니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양이 적으면 작은 통을 사용하셔야 올라오는 게 눈으로 확인돼요. 시작점을 표시했어요. 같은 방법으로 호밀도 만들어 볼게요. 사실 저는 호밀 르뱅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지만 일단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볼게요. 발효액 10g과 호밀 10g을 섞었어요. 시작점을 표시해주세요. 대충 2배가 되는 시점에 첫 번째로 리프레쉬를 해줬어요. 전량을 그대로 사용하고 1대1 비율로 키울 거예요. 반죽에서는 사과향이 나요. 신기하네요. 전체 양 20g과 일반물 20g, 백밀 20g을 넣고 잘 섞은 다음 또 시작점을 표시했어요. 마찬가지로 호밀도 같은 방법으로 1대1대1로 리프레쉬 해줬어요. 호밀은 호밀향에 사과향이 조금 묻혔지만 조금 나긴 나요. 집마다 온도와 환경이 달라 시간은 다를 수 있으니 2배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리프레쉬를 해보세요. 백밀보다 호밀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와 30분 먼저 리프레쉬를 해주었어요. 전체 양 57g과 물 57g, 호밀 57g을 넣었어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소실된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170g 정도가 되었어요. 이제 백밀도 같은 방법으로 리프레쉬 해볼게요. 흔히 보는 르뱅처럼 부글부글하지 않은데 이게 되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2배 정도 컸다는 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 일단 2배를 기준으로 리프레쉬를 계속 해줄 거예요. 시작점을 표시하고 따뜻한 곳에 이불 덮어서 놔두었어요. 거의 2배 정도 올라왔는데 늦은 시간이라 리프레쉬 하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내일 아침에 리프레쉬 해줄 거예요. 냉장고 들어가기 전에 고무줄로 표시를 해뒀어요. 다음날 아침 꺼내서 리프레쉬를 했어요. 전체 양을 모두 사용하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저는 어제 리프레쉬 한 것 중에 50g만 덜어냈어요. 50g에 물 50g, 호밀 50g을 넣고 섞었어요. 백밀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했어요. 전체 양을 다 사용하면서 리프레쉬 하시다 보면 아마 양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으니 본인 사용할 양을 생각해가면서 1대1만 기억하고 리프레쉬 해주세요. 외출을 해야 해서 리프레쉬하고 어제보다 조금 시원한 곳에 보관했어요. 외출해서 돌아오니 적당히 잘 올라와 있었어요.
이번에도 50g만 사용해서 리프레쉬를 할 거예요. 50g에 물 50g을 넣고 호밀 50g 넣고 잘 섞은 다음 병에 담았어요. 백밀도 마찬가지로 50g을 떠내고 물 50g에 백밀가루 50g을 추가하여 잘 섞어주었어요.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두었어요. 4시간 만에 2배 이상 수 올라왔죠? 리프레쉬 해줘도 되는데 저는 그냥 내일 이걸로 빵 반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들어가는 시간과 높이를 표시했어요. 다음날 꺼내보니 백밀은 조금 더 올라가 있었고 호밀은 올라갔다가 꺼져 있었어요. 리프레쉬를 하고 2배 이상 예쁘게 올라오면 반죽에 사용하는데 오늘은 냉장에서 꺼내서 바로 사용할게요. 과연 얘네들이 빵이 되어줄까요? 호밀르뱅을 일단 반죽에 넣고 믹싱을 하고 늘 하던 대로 폴딩하고 발효하고 냉장했어요. 냉장에서 꺼내서 바로 구웠어요. 향이 평소의 호밀빵과는 약간 달랐는데 큰 차이는 없었어요. 백밀도 동일하게 반죽을 하고 폴딩한 다음 발효 후 냉장 오버나이트 했어요. 꺼내서 실온에서 1시간 더 발효해주고 구웠어요. 색이 금방 올라와서 평소보다 조금 짧게 구웠어요. 짜잔! 늘 하던 대로 반죽하고 구웠어요. 근데 진짜 빵 맛이 역대급이었어요. 신선한 르뱅이어서 그런 걸까요? 빵에서 사과향이 났거나 하진 않아요. 연속해서 리프레쉬를 해주었기 때문에 산미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엄청 촉촉하고 역대급으로 맛있었어요. 성공! 쿠키 있어요. 자, 그럼 하나 더. 병에 붙어있는 애들로만 리프레쉬를 해봤어요. 리프레쉬할 애들을 미리 남겨놓고 사용해야 하는데 저는 또 사용할 것 같지 않아 그냥 전량 다 사용해버렸어요. 그리고 병에 남은 애들로 과연 다시 르뱅이 되는지 보기 위해 한번 실험해봤어요. 병에 35g의 물과 35g의 호밀을 넣고 섞었어요. 백밀병도 동일하게 진행했어요. 다섯 시간쯤 2배가 되었네요. 호밀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폐기하고 백밀은 다시 한번 리프레쉬를 해볼게요. 70g의 병에 물을 30g 넣고 백밀을 30g 넣어서 섞은 다음 따뜻한 곳에 두었어요. 짜잔! 3시간 반 정도에 이만큼 올라왔어요. 힘이 좋지요? 이제는 사과향보다는 약간의 막걸리 향? 단맛이 없는 막걸리 맛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사용할 일이 없으니 일단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다음날에 꺼내서 병에 물 20g, 백밀 20g씩 밥을 주고 섞은 다음 애들이 슬슬 올라오길래 고무줄로 표시를 하고 냉장고에 넣었어요. 다음날 오전 11시에 냉장고를 열었더니 냉장고에 넣었을 때보다 더 쑥쑥 커져 있었어요. 설마 넘치는 건 아니겠지? 혹시나 불안해가지고 저녁 8시에 문을 또 열어보니 애들이 또 커져 있는 거예요. 넘칠 것 같은데? 불안. 그래서 바닥을 탁 쳐서 가스를 좀 빼주고 강제로 가라앉혔어요. 다음날 열어보니 가라앉은 상태에서 다시 조금 더 올라왔더라고요. 다행히 넘치지는 않았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일단 과일 발효액을 만들어서 섞은 다음 2배 되는 시점에서 계속 1대1로 리프레쉬해주면 3에서 4회차부터 조금 안정감이 들어요. 21일 오후에 과일 발효액을 만들기 시작. 28일 오후에 빵을 구웠으니까 일주일 정도 걸린 거죠? 그리고 르뱅은 계속 잘 자라고 있답니다.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도전해보세요. 렛츠 고 고고.